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선생님, 왜 도형은 그 평행이동했을 때 부호가 반대일까요? 그쵸, 여러분 한 번쯤은 의문을 가지셨을 거고, 또 이거를 교과서나 이제 어떤 개념서를 통해서 한번 의문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한번 시켜볼 텐데요. 점을 한번 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평행이동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시키면 점은 정말로 플러스 2만큼 하는 거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되죠. 그럼 도형은 어떻게 될까? 도형은 신기하게도 부호가 반대로 됩니다. y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가라고 했지만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2만큼 가라고 했지만 마이너스가 2가 되는, 이렇게 왜 부호가 이렇게 점과 도형이 다를까요? 라는 것을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점은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별로 질문을 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도형이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도 학교 수업을 할 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교과서에 대한 증명이 있는데, 이 증명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서는, 논문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논문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보이시죠?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지를 연구하고, 또는 겪는 어려움, 오류 유형, 이렇게 모든 논문들에서, 논문 지금 엄청 많은 거 보이시죠? 이 논문들에서 도형의 이동과 관련돼서는 항상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논문으로 이민정 선생님께서 지으신 논문이고, 수학적 학술지에 실린 내용이에요. 도형 위에 임의의 점에 관한 평행이동된 도형을 중심으로 이 표현이 과연 올바른가, 맞는 것인가 라는 논문인데요. 저희가 이 표현이 x-y-로 하는 표현이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죠. 거의 50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수학에서 많은 부분들이 변했고, 많은 교육적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x, y를 꼭 당위성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우리나라 교과서는 50년 넘게 이런 임의의 점 표현을 고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교과서의 표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나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오늘 할 거는 증명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그냥 개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지금 전국의 학교들, 학원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해를 시켜주시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보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fx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임의의 어떤 점이 하나가 있어요. a, b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축으로 이렇게 100만큼, 좀 많이 이동했어요. 100만큼 이동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많이 이동했죠? 약간 오버를 해봤어요. x축으로 100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점은 x축으로 100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a 플러스 100, b가 되겠죠. 그리고 이 함수도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어떤 함수로 변하겠죠. 과연 어떤 함수로 변하는지가 우리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이죠. 일단은 보시면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점은 당연히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 대입을 하시면 만족을 할 거예요. 그래서 f, a, b는 0을 만족할 겁니다. 그럼 과연 여기는 어떤 식을 넣어야, 어떤 식을 적어야 요 점을 넣었을 때 만족을 하느냐, 이게 초점이거든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는 없죠. 해도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왜냐면 이거는 요거에 대한 함수인데, 요 식을 넣는다고 해서, 요 점을 넣는다고 해서 성립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 새로운 함수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치? 과연 요거는 무엇일까? 어떤 걸 넣어야 성립을 할까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x축으로 100만큼 갔으니까 x에다가 100을 더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제일 먼저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 점을 넣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a, 200,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이 성립할 수가 없죠.
A에서 200만큼 더 간 여기 있는 점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럼 과연 이런 식이, 이런 관계가, 얘네 둘이 관계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표현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볼게요. 그럼 요 식을 대입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아, f, a, b가 성립을 하는 거죠. 여기처럼. 그러니까 지금 얘랑 관계는 이게 성립하는 관계죠. 그럼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이 이만큼 이동을 했으면은 그 점을 넣어도 성립하는 식을 만들려면은 이 점에 더한 거를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로 인해서 fa, b가 성립하는 식이 나오구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100이 된 거예요. 이 점을 성립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이동했을 때의 어떤 형식적인 표현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시면은 안 돼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모든 게 식으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표현이에요. 왜냐면은 이 식을 넣었을 때 만족하는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할게요. 이해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성립하도록 만들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도형의 평행이동은 왜 반대로 적냐? 형식적인 표현이에요.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좀 짓고 싶어요. 형식적인 표현이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좀 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 교과서를 보시면서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